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도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311억 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축산 악취 문제 해소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남도 오진기 축산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덜하긴 한데요. 매년 여름철이면 이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예전에는 가축 그리고 이제 축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넓은 초지에서 한가롭게 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는데요. 그런 네. 목가적인 모습을 연상하는데 또 저희 집에 예를 들어 형이라든가 누나들이 도시에 대학을 가면 그 학자금을 대던 그 소를 기억할 겁니다. 네. 아마 집안의 재산 1호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축산업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국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도 같이 이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이제 소규모 복합영농 형태에서 점차 규모화 전업화되면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가축 분뇨의 악취 발생이 폭증하면서 네. 현재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축산업은 농촌의 환경 오염원이다. 그리고 악취의 발생 공장이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충남도의 그 악취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은 14년도에 477건에서 17년도에 917건, 그리고 18년도에 1496건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는 천안 아산 등과 같은 그 농촌의 도시화 그리고 내포 신도시 같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이주한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이렇게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들을 네. 접하게 되면서 그런 감정 민원이 많이 폭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냄새는 항상 나왔지만 인구가 이렇게 밀집이 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특히 내포 신도시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장 등이 밀집해 있어서 악취 민원이 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내포 신도시는 그 대규모 아파트로부터 약 한 1km 지점에 기업이 운영하는 그 돼지 사육 농장이 있습니다. 네. 사육 규모는 한 15,000두 규모이고요. 그 축사 시설 자체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그 재래식 축사 형태로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네. 또 여기에 3km 이내 주변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한 64개 농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돼지 농가가 한 8농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9년에도 한 8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네. 다만 지금은 이제 계절적으로는 좀 축사가 개방되지 않은 시기라 민원이 좀 작은데요. 네. 축사가 개방되는 7, 8월에 그 민원이 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축사 개방을 한다는 건 이 여름철에 좀 가축들이 더워하기 때문에 축사 개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축산 악취가 특히 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농가에서 분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민원이 증가할 만큼 냄새가 많이 나는 걸까요? 예, 그 축산 악취는 농가에서 그 축산 분뇨를 잘하면 충분히 저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감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감제를 살포한다든가 또는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그 악취 저감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네. 그리고 이제 법적 규제가 요즘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축 분뇨 적정 처리에 우선 투자하는 반면에 이제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책임 의식이 조금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과거에 관행적인 밀집 사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고영양 사료 급여, 그다음에 재래식 개방형 축사 등에 의한 악취 발생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조금 기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네. 그동안 그 축산 악취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축산 악취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참 각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예, 저희 도에서는 그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3년도에서 15년까지는 주로 생균제라든가 이런 축산 환경 개선제 등을 지원했고, 네. 그러면서 악취 저감을 이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2016년부터는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가 저감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 시스템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8년도부터는 추가적으로 축분 내 축사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네. 분뇨 발생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악취를 저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이게 실제 악취 저감 효과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악취 민원이라는 것이 좀 감정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의 각자가 느끼는 네. 그 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수치화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악취 저감 효과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악취 저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후에 인근 축산 주민들에게 그 악취 체감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년도에는 25%, 네. 그다음에 18년도에는 42% 정도, 19년도에는 51% 정도가 좋아졌다는 그런 그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원 건수로 한번 살펴보면 저희들이 그 16년도에 241건이었고 네. 17년도가 124건, 그리고 18년도가 74건, 19년도는 조금 증가해서 84건이었는데요. 네. 16년도 대비해서는 한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집중적으로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지도 단속도 병행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금년도부터는 민원이 이제 집정되는 우리 도내 100여 개의 그 개소, 10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에 좀 더 근본적인 그 해결을 위해서 패키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도 좀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 주민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걸 보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사업 추진 계획도 수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추요 내용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도내 주요 가축 사육 농가가 한 15,000농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소, 돼지, 닭을 해서 한 3,100만 마리 정도를 저희 도가 사육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한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에서 배출되는 그 분뇨 양이 약 한 8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에서 나온 악취로 인해서 사실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는 이런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희들이 개선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네. 투자를 하고 또 함께 지도와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그 지역 그 주민 생활과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9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입하고, 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에너지화 시설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개 사업에 1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교육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들이 그 악취 저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단속반을 운영한다든가 또 악취 포집 이동 차량 그리고 고정식 포집기를 네. 설치해서 상시 감시 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사업 목표는 19년도 대비해서 15% 이상의 악취 체감도 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하여간 저 도내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1월 달 중에 설문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네. 도민들에게 사업 추진 성과를 하여간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년도 대비 15% 이상 악취 체감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15%지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야 15%가 저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악취 저감 태스크포스 팀 구성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저희들은 현재는 이제 그 축산부서에서는 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또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축산농가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환경부서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인허가 관리, 네. 그다음에 악취 발생 시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축 분뇨 및 악취 업무를 이렇게 지원과 단속이 이원화돼 있어서 네. 축산 악취 관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각 시군 축산과 환경 조직이 통합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네. 행정 지원과 그다음에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TF팀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18년도부터 축산 조직하고 환경 조직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내 전 시군에서도 축산과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악취 저감 TF팀의 주 업무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기술이라든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악취 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 지원된 사업의 성과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악취를 상시 포집해서 네. 축산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이 축산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 또 축산 농가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농가와 주민들이 상생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참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이 악취 민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감정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네. 주변의 주민들하고 그리고 축산농가 간 그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민원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그리고 축산농가 그리고 악취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산 악취 개선단을 구성해서 네.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축산농가들이 어떤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그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장비 확충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적정 사육도수를 사육한다든지 친환경 또는 축산 농장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름답게 조성하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축산 관련 정책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5일부터는 이 가축 분유로 만든 퇴비에 대해 이 부숙도, 그러니까 이 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제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축산 악취 등 축산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를 통한 축산 악취 저감과 그리고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해서 가축 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에 축산 분뇨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부속도 기준에 따라서 살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속도 기준이 5단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미부속, 그다음에 부속 초기, 네. 그다음에 부속 중기, 부속 후기, 이렇게 부속 완료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면적에 따라서 1,500평방미터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부숙을 시켜야 되고요. 네. 1,500평방미터 이상, 아까는 미만, 네.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퇴비를 부숙해서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합니다. 네. 부숙 검사의 경우는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네.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네, 또 이 축산업 현장에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러 상황을 감안을 해서 내년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계도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현재 이 제도는 가축분유법에 의해서 2000년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도 시행 초기에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의 어떤 준비 부족이 우려돼서 네. 1년간은 계도 위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계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 살포해서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등 네. 몇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농가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 충남도 차원의 컨설팅이나 또 농가 당부 사항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그 계도 기간 내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군과 농축협을 협력해서 네. 농가별 퇴비소가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그 농가별 사항을 파악해서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농가별로 퇴비 부숙도 이행 진단서를 4월 29일까지 작성 완료하고 네. 작성된 이행 진단서를 토대로 농가별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퇴비 부숙도 관련 시설과 그리고 기계장비 지원 사업 등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좀 농가에 이제 당부할 사항은 사실은 이 농가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이행 진단서 작성과 그리고 관련 면사무소 및 지역 축협의 그 현황 조사 시에 조사 항목이 많아서 이게 번거롭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 악취를 줄이고 양질의 그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네.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충남도에서의 이 축산 정책 방향과 또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도는 그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네. 금년도에 12개 분야 133개 사업에 2,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품질 고급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 경영 그리고 양질 조사료 자급체제 구축 등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54개 사업 7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네. 축산 악취 저감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서도 네. 18개 사업에 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네. 그리고 가축 방역 사업에도 61개 사업에 1,031억을 투자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현안 사업인 무허가 축사 적고파라든가 네.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 등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도 오진기 축산과장님 모시고 충남도의 축산 악취 문제 해결 등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